다음은 공조 및 환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덕트의 재료와 다음 표의 덕트 두께를 쓰시오 했습니다. 덕트의 크기에 따른 두께를 기억하시고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공조 및 환기용으로 많이 사는 덕트는 아연도금 강판입니다. 아연도금. 강판이고요. 통상적으로는 갈바늄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덕트의 재료는 아연도금 강판 혹은 갈바늄입니다. 덕트의 두께 1번, 2번, 3번에 대해서 덕트 두께를 살펴보고 있네요. 장방향 덕트, 즉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덕트를 장방향 덕트라고 하고, 이 두께가 요 긴변 A 길이가 450mm 이하일 때는 0.5, 750mm 이하일 때는 0.6, 1500일 때는 0.8, 2550 미만은 1.0, 2250 초과는 1.2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450에서 300다니까 750, 750에서 곱하기 2 했더니 1500, 1500에서 750을 더해줬더니 2250 이렇게 올 수 있죠. 450 더하기 300은 750, 750을 기본 단위로 해서 0.6, 750 곱하기 2 했더니 750을 더해줬더니 1500, 또 750을 더해줬더니 2250 이렇게 0.5t, 0.6t, 0.8t, 1.0t, 1.2t로 장방향 덕트에 대해서 두께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형 두께 450, 0.5t, 750, 0.6t, 1000이면 0.8t, 1000초과는 1.0t, 0t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1번은 0.6, 2번은 0.8, 0.8은 1500까지, 1.0은 2250까지 이렇게 덕트의 긴 변에 따른 덕트의 두께를 사용합니다. 물론 짧은 변 A변의 두께가 정해지면 여기 있는 짧은 변의 두께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습니다. 여기는 1.0t 쓰는데 얘는 0.8t 쓰는 건 없습니다. 여기도 1.0t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트의 두께 살펴보았습니다. 공조기에 연결된 덕트를 나타낸 것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약자를 쓰시오 했습니다. 이 기계는 에어 핸들링 유니트, 에어 핸들링 유니트는 공기조화기라고 합니다. 에어 핸들링 유니트는 공기조화기이고, 요거는 스플라이 팬, 모터, 연결되는 요거 부속품은 캔버스, 진동방지죠. 진동 전달 방지입니다. 팬이 진동을 하는데 덕트에 된 프레임과 요 사이에서 진동을 방지해주는 천을 캔버스라고 합니다. 이 코일은 냉온수 코일로 보이고요. 필터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믹싱 에어 부분이고 스플라이 팬이 나가면 실로 공기를 공급해 주겠습니다. 스플라이 에어가 나가고 리턴 에어가 돌아오는데 리턴 팬이 있으면 리턴 팬을 설치하게 될 것이고 이 공조기는 리턴 팬이 내장이 되지 않은 공조기로 보입니다. 리턴 팬이 있고 그 다음에 댐퍼를 사용해서 배기를 내보내고 리턴 에어를 덕트로 집어넣고 아웃 에어가 들어오면 믹싱 에어가 되는 회로 구조가 되겠습니다. 1번 외기 덕트. 외기 덕트는 우리가 OA라고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신선한 외기를 공조기로 도입하는 덕트죠. 요 외기 덕트는 OA가 되겠습니다. 혹은 FA, 프레시 에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급기 덕트는 공조기 출구 쪽에 있는 SA가 되겠습니다. 급기 덕트는 SA, 공조기에서 나온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는 덕트를 급기 덕트라고 하고 실내 공기를 공조기로 환기하는 덕트는 환기 덕트라고 하고 RA, 리턴 에어, RA가 되겠습니다.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덕트는 배기 덕트, 즉 EA, 배기 덕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기 덕트는 EA. 다시 한번 정리하면 OA는 아웃에어, 외기 덕트, 급기 덕트는 SA, 환기 덕트는 RA, 배기 덕트는 EA라고 하고 외기 덕트는 신선 외기를 도입하는 공기, 급기 덕트는 실내로 공급하는 덕트, 환기 덕트는 공조기로 환기하는 덕트, 배기 덕트는 오염 공기를 배출하는 덕트를 배기 덕트라고 합니다. 덕트의 약자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덕트 설계 방법을 기술한 것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숫자나 용어를 쓰시오. 1번 등 마찰 손실법. 등 마찰 손실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덕트 단위 길이당 마찰 손실을 파스칼 퍼 미터네요. 1 파스칼 퍼 미터로 일정하게 하는 방법. 마찰 손실을 일정하게 하는 방법은 등 마찰 손실법이 되겠습니다. 2번 덕트의 각 부분에서 풍속을 일정하게 하는 방법. 풍속을 일정하게 하니까 등속법이 되겠습니다. 등속법 또는 정속법이라고도 쓰는데요. 등속은 정속이라고 잘 표현하지 않지만 등을 정으로 쓸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각 치출구 또는 분기부 직전에 정압이 일정하게 되도록 하는 방법. 덕트에서 덕트가 있다면 덕트의 마찰 손실수도 즉 1 파스칼 퍼 미터, 그 전에는 SI 단위 전에는 0.1 미리 아쿠아 퍼 미터였습니다. 예, 이렇게 일정한 마찰장이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해서 설계하는 방법이 등 마찰 손실법. A 구간이나 B 구간 모두 속도를 같이 가게 하는 방법을 등속법. 분기부 직전 A 부분의 정압과 B 부분의 정압 PS를 같게 하는 방법을 정압
재취득법이라고 합니다. 정합재취득법은 등마찰손실법으로 설계를 하고 A 부분과 B 부분의 정합이 같아지도록 왜? 땀적 손실은 동합 플러스 정합이라서 동합이 줄어들게 되니까 정합이 커지게 되는 효과가 돼서 A 부분의 정합이 크거든요. B 부분의 정합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정합을 같이 하는 방법을 정합재취득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로 덕트 마찰 손실 선도를 그려 놓았습니다. 등 마찰 손실법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래 마찰 손실이 파스칼 퍼 미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1 파스칼 퍼 미터의 마찰 손실 수도가 되니까 등 마찰 손실 수도법은 요 1 파스칼 퍼 미터에서 A 부분의 풍량이 1000으로 할까요? 1000 cmm 여기서 500을 빼주고 여기서 B 부분 지나서 500을 빼주면 풍량이 1000 cmm 맞죠? 더하기 500, 500이니까 자, 요 1000cmm의 마찰 손실 수도는 요렇게 봤더니 풍량이 여기네요. 약 1000cmm m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살펴봤더니 덕트 직경 1000mm에서 넘어가는 요 숫자를 읽어주면 뭐 한 1200 그래서 덕트의 직경이 1200이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고 이 뒤에 각형 A 곱하기 B 장변과 단변을 구하는 공식으로 정리하면 덕트의 구격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등마찰 손실법이고 등속법은 이제 요 구경을 봤더니 한 10m/s 되네요. 여기도 10m/s B 부분도 색깔을 또 달리하죠. A 부분도 10m/s B 부분도 10m/s라고 하면 A 부분의 풍속은 요 풍속 그대로 따르면 되겠죠. 강경 정하고 B 부분 500 정도의 풍속을 정하면 같은 풍속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풍속 풍량 500 500이면 여기 되겠네요. 이 풍속의 풍량을 정하면 한 600 정도 다이아가 보입니다. 정합법으로 500을 안 구해줘 드렸네요. 등마찰 손실법에서 요 B 부분의 덕트 구경 D2를 구해야죠. D2를 구하면 500이 여기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덕트 구경이 있죠. 등속법보다는 등마찰 손실법이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합재취득법은 등마찰 손실법을 구한 다음에 정합재취득의 공식을 대입을 해서 각각의 정합이 같아지는 방법입니다. 덕트 설계 방법 3가지 등마찰 손실법, 등속법, 정합재취득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덕트 시공에 관한 사항이라 적당한 숫자를 넣으시오. 1번 덕트의 아스펙트 B 장변 나누기 단변 장변 나누기 단변은 아스펙트 B부터
B분의 A, B는 단변, A는 장변. 이것을 득 B로 하면 짧은 단변과 긴 장변, 장변은 A라고 하고 단변은 B라고 하면 이 아스펙트 B는 4 이내여야 됩니다. 4 이내. 2번 덕트 굽힌부 공률 반경은 1.5에서 2배 사이입니다. 공률 반경을 그림을 그리면요, 덕트가 직각으로 이렇게 90도 회전해야 된다라면 덕트 공률 반경은 통상적인 요 중심선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요 중심선에 해당되고 요 장변 A의 거리에 1.5에서 2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거리만큼을 띄워서 안으로 띄워주고, 실제로 요 비율이 얼마죠? 1.5가 되죠. 그러면 요 공률 반경을 요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요렇게 덕트가 설계가 되면 요 돌아가는 요 반경이 실제로 1.5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아가는 전체 R 반경 나누기 A를 우리는 공률 반경이라고 합니다. 공률 반경은 1.5에서 2. 급격하게 이렇게 90도로 가야 될 때는 이렇게 설치하죠. 설치해서 직각으로 가야 될 때. 3번 직선 덕트의 확대. 직선 덕트를 확대할 때는 15도 이하, 축소할 때는 30도 이하로 합니다. 덕트가 직선으로 가다가 커지거나 줄을 때, 커질 때는 이 덕트 반경이 요 각도가 15도 이하, 그 다음에 줄어들 때는 요 각도가 30도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트 시공에 관한 사항, 아스펙트 B, 공률 반경, 직선 덕트의 확대, 축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스펙트 B는 4 이내, 공률 반경은 1.5에서 2배, 직선 덕트의 확대는 15도에서 축소는 30도가 되겠습니다. 덕트의 공률 반경비가 덕트 장변의 1.5 이하로 너무 작을 경우 설치하는 덕트 부품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직각 덕트죠. 직각 덕트에 연결되는 요 부품, 이 부품의 이름은 가이드 베인입니다. 가이드 베인이라고 하고 터닝 베인이라고도 합니다. 터닝 베인이라고도 하는 장치입니다. 아스펙트 B가 1.5 이하로 공률 반경이 생길 때 사용합니다. 이 가이드 베인의
설치 목적, 이 설치 목적은 풍량이 급격하게 회전을 하다 보면 와류가 생기고 이쪽에서는 음압이 생기는 와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기는데요. 가이드 베이는 앞쪽은 조밀하게 설치합니다. 그리고 뒤쪽은 좀 이게 넓은 간격으로 설치해서 앞쪽에 생기는 와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굴곡부 내측에 설치해서 와류 발생을 방지합니다. 와류 발생 방지하는 장치가 가이드베인이 되겠습니다. 가이드베인은 거의 직각택 뜰 때 통상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요 거리에 해당되는 거리만큼, 이 거리에 해당되는 거리만큼의 공률을 잡아서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률을 잡고 안쪽에서 공률을 잡아 나간다라면 공률 반경은 통상 1, 0.5, 1.5배가 되거든요. 이때는 가이드베인을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공률을 주게 되는데, 거의 1.5 이하 직각일 때는 가이드베인을 설치한다. 가이드베인은 안쪽은 좁게 설치하고 바깥쪽은 넓게 설치하는 것이 가이드베인이 되겠습니다. 덕트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덕트에서 발생하는 소음, 우리가 공조기에서 믹싱, 필터, 냉온수 코일, 가습기, 캔버스, 필요하면 엘리미네이트, 송풍기를 설치하며 캔버스도 설치하죠. 첫 번째로 체인버를 설치합니다. 이 체인버는 플리넘 체인버라고 합니다. 이 체인버는 소음과 공기를 정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음과 정류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덕트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덕트에 어떤 실에 덕트가 공급이 될 때 여기서 소음이 난다라면 소음 방지 대책 첫 번째는 플리넘 체인버를 설치합니다. 플리넘 체인버, 송풍기, 공조기 밖에 바로 설치하는 거. 체인범이 아니죠. 체인버죠. 제가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있네요. 플리넘 체인버. 두 번째는 덕트 중간에 소음 덕트, 소음 챔버, 호범 장치를 설치합니다. 소음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플리넘 체인버는 기본으로 설치하고, 소음이 심하다면 호범 장치를 설계해서 설치하고, 세 번째는 이 덕트 안쪽에 허범제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허범제는 통상 그라스우를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덕트에 허범제 부착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댐퍼나 지출구에 허범제를 부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잘 쓰지는 않는 방법이라서 글씨 표현이 좀 그러네요. 4번 댐퍼 지출구에 허범제를 부착하는 방법, 부착법, 이렇게 4가지 정도에서 3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4번 방법은 잘 쓰지 않아서 덕트 소음 방지 방법은 첫 번째로 플리늄 챔버는 기본으로 쓰고, 두 번째로 허범 장치, 소음 덕트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덕트에 허범제를 붙이는 방법, 3가지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실내 제실자로부터 발생한 오염물질을 배기하고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기계 환기 방식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환기 종을 살펴보는 문제네요. 급기팬과 배기팬, 보일러실과 병원 수실술 등에 사용하는 것은 1종 환기, 환기는 1, 2, 3종 환기가 있는데, 급기팬과 배기팬 모두가 있는 것은 1종, 급기팬과 배기구가 있는 것은 실내가 정압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되죠. 반도체, 무균실 등에 사용하는 것은 2종 환기, 급기구가 있고 배기팬만 있는 것은 실내 부압, 음압이 만들어지죠. 화장실, 주방, 차고 등에 사용하는 것은 3종 환기가 되겠습니다. 1종 환기는 양압과 음압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 자연 환기가 있습니다. 자연 환기는 공기의 밀도차로 환기가 되는 것이고, 배기구와 배기구 방식으로 환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배기는 총 4종, 기계 환기는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 환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에 따른 환기법을 쓰시오. 환기법, 종별 환기를 물어보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1번은 흡기구에 배기가 있는 스타일이면 제 3종 환기, 배풍기만 있으면 제 3종 환기가 되겠습니다. 2번 그림은 급기가 있고 자연 배기가 있네요. 네, 이 부분은 제 2종 환기가 되겠습니다. 급기와 배기가 다 있는 환기는 제 1종 환기가 되겠습니다. 기계 환기는 제 1종 환기와 제 2종 환기, 제 3종 환기가 있고, 기계 환기와 자연 환기 크게 2개로 나눕니다. 자연 환기는 밀도차, 공기의 밀도차로 환기가 되는 방식이고, 제 3종 환기인 1번은 주방,
화장실 등에 사용하는 음압이 형성되는 환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2번에 이중 환기는 양압이 걸리고 수술실이나 클린룸에 사용하는 환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1종 환기인 3번은 양압과 음압을 모두 조절하는 것이고 수술실, 클린룸 포함해서 공기조화에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종 환기가 가장 크고 2종 환기가 가장 크죠. 시설비, 그 다음에 양압 조정도 1종 환기가 가장 양호합니다. 환기 방법에 대한 그림으로 구분하여 보았습니다.